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스 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3년 4월 후반이죠. 4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4월 후반부에는 일식이 있어요. 혼성 일식 하이브리드 이클립스라는 게 있어서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보조입니다.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20일에 혼성일식이 있는데 21일에 수성 역행 정지가 발생하는 바람에 말하자면 그건 뭔 얘기겠어요. 일식 차트에 수성이 정지하고 있고 수성 역행 정지 순간에 일식으로부터 얼마 안 지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시너지 효과 뭐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그래가지고 좀 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오는 구조는 뭐냐면은 수성이 이동을 하다가 4월 17일 그리고 25일에 왜 두 번이냐? 수성이 역행 정지해가지고 도중에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얘랑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6일부터 18일 오전까지, 24일 오전부터 26일 오전까지 되게 길죠. 왜냐하면은 수성이 정지 전후에 속도가 엄청 느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도 온전히 항성과의 회합 유효 구간이 하루도 온전히 가지 않는데 보통은 이번에는 되게 길게 두 번이나 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며칠이야 이게 6일이나 4월 후반에만 6일이나 맹카르랑 수성이 만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맹카르 것도 흉성이잖아요. 이게 이번이 좀 그래요. 저도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지만 뭐 살다 보면 흉한 때가 옵니다. 흉한 일이 겹쳐서 온 때가 있어. 이게 4월 후반부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좀 높죠. 통장의 잔액이 바사삭 부서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지. 빚을 갚느라 뭐 이자랑 수수료를 내면서 근데 이자랑 수수료를 낼 때는 약간 꽁돈 나가는 기분이라 좀 기분이 별로죠. 그리고 또 어쨌든 세금 내는 것도 비슷하죠. 세금을 내는 게 이제 일단 내가 꼭 지불해야 되는 것을 지불하는 기분이 아닌 거잖아. 약간 좀 내가 돈을 쓰면서도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내 잔고가 새 나가는데 그게 정당한 대가가 아닌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기분 더러울 때는 뭐 밥 잘 먹고 푹 쉬면 나아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성이 이번에는 정지 전후에 두 번이나 맹카르랑 길게 만나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일에 금성은 금성이 프리마 히아둠, 히아데스 성단의 필두인 프리마 히아둠이랑 만납니다. 4월 16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유효하고요. 자, 이때는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좋아요. 일이든 취미든 막 계획이 없다가 흥이 나서 막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좀 더 평소보다 좋아지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루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던 거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생각해두지 않은 방식으로 좀 창의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다 보면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그러니까 원래 하던 루틴대로만 해야 실수를 안 하고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내가 그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이때 성과물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때쯤이죠. 4월 20일 금성이 알데바란이랑 만나요. 19일 오전부터 20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자,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이날에는 좀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면 좋은데 특히 이게 경쟁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그러니까 알데바란이랑 안타레스가 서로 마주보는 별인데 로열스타거든요. 근데 로열스타 중에서도 이 두 별이 경쟁에 좀 특화된 별들이다 보니까 금성의 영역이 돼 알데바란의 영역이랑 겹치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게 경쟁이 들어가는 뭔가
수주받는 그런 느낌이죠. 선택받는 느낌. 혹은 뭐 콩쿨 나가가지고 1등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쟁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일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심지어 금성의 영역 중에 또 인간관계, 결혼, 연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소개팅이나 선을 본다고 해도 이날은 그러니까 같은 급에서 이제 경쟁이 붙을 만큼 약간 좀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이거 좋은 표현을 써야 되는데 방금 매물이라고 할 뻔했어. 근데 결혼 정보에서는 정말 매물처럼 다루죠. 끔찍한 현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좀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상대방이 있다면 이때 약간 경쟁이 붙을 정도로 막 진행을 하면 결과가 좋을 확률, 더더욱 이제 만나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류의 사람이 있다면 정말 꽉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정확하게 한번 가볼까요? 예, 이때쯤이죠. 이때쯤에 우리나라 입장이면 살짝 정오가 지난 때거든요. 4월 20일에 하이브리드 이클립스 혼성 일식이 벌어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뉼러 토털 이클립스라고 그래가지고 금환 일식이랑 개기 일식이랑 딱 중간에 걸쳐 있는 단계예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이게 일식이다, 어쨌든 일식이다 보니까 최소 개인 차원에서도 전후 한 달 정도는 유효한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일식이라는 게 뭐 참혹한 기억으로 남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별거 없이 흉사 없이 넘어가고 오히려 나한테 인생의 기념비적인 전환점이 되는 좋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는 일식도 있거든요. 일식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 백양궁 29도에서 성립하는 일식은 많은 사람들한테 기념비적인 흉사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좀 흉해요. 이 토성이랑도 이게 컨트롤 패러렐인 상태인데다가 일식 도수 자체가 여기 명왕성이랑 또 아웃 오브 사인 파티일 사각을 맺고 있어요. 여러모로 좀 흉합니다. 게다가 흉성의 사인에서 흉성의 턴 맨 마지막 도수잖아요. 딱 이 금우궁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흉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병이 원래 있던 분들이나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약간 좀 안 좋은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세심하게 돌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돈 문제인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당장은 금리 인상하면 뭐 아주 크게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니면 당장 걱정할 건 없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금리 인상이 된다는 거는 어떤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은행에 집어넣는 게 차라리 나은 수익성을 가진 사업들이 다 죽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 내가 종사하고 있는 업계는 아닌데 내가 종사하고 있는 업계의 유관 업계에서 벌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부도나 파산이나 법정 관리가 계속 되다 보면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거래하는 이쪽 업체한테도 영향을 주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나비 효과처럼 나타나는데, 이때 이번 일식 전후에 약간 그런 게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리고 이게 중국이나 미국 같은 지원 G2, 어쨌든 지금 최대 강대국이잖아요. 세계에서. 그 두 나라에서 그 이슈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번 일식이. 그래서 세계사적인 의미로는 최소 6개월 정도는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좀 걱정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약간 돈이나 일자리 문제 이런 걸로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부나 동부 같은 데에서 인도네시아 중부랑 동부를 지나요. 말루쿠랑 여기 동티모르 있는 데 있죠.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 파푸아 서쪽까지 지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가 지진이랑 화산 폭발이 엄청 잘 벌어지는 데거든. 환태평양 조산대 중에서 지금 제일 활발한 데입니다. 근데 여기를 하필이면 또 지나. 근데 일식이 지나가는 데는 어떻게든 전후 한 보름 사이에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벌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진 잘 벌어지는 데에서 이게 또 일식의 극대함점이 지나가 좀 큰 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4월 초에 제 기억으로는 규모 6.8인가 7,000명 이상 지진이 파푸아에서 있었어요. 근데 좀 더 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느냐? 혹시라도 이쪽으로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혹시라도 변경의 여지가 있으면 재고해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초치는 얘기 같지만 이쪽 연구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다음 날에 수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행 정지하면서요. 순행에서 역행으로 접어듭니다. 수성 역행 정지의 직접 효과 구간은 4월 16일에서 26일 정도까지입니다. 자, 수성 역행은 4개월에 한 번은 돌아오죠. 그래서 이번은 4월 21일에 시작을 해서 5월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흉상 맹카르 주변에서 정지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전후의 분위기가 과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급하게 틀어 막아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쉽고, 되게 급하게 틀어 막아야 돼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려. 되게 당혹스러워 하다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만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신의 계좌나 어떤 통장 같은 데서 돈 나갈 구멍이 있으면 잘 파악을 해둬야 돼요. 그게 갑자기 터질 수가 있거든. 그리고 또 이때 수성 역행 정지 구간 전후에 받아놓은 연락이나 통보는 당장은 그냥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갑자기 역행 기간 사이에 정말 중요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뒤늦게 알려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부각될 수가 있으니까 이때 오는 연락은 너무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다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에 화성이 움직이면서 큰 개자리 알파성인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이죠. 시리우스랑 환경상으로 회합을 맺습니다. 여기 거해궁 14도에 있죠. 그래서 4월 21일 오후부터 23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자, 시리우스는 기본적으로 길성에 가깝기 때문에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한테는 하던 일이 잘 풀릴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특히 좀 미뤄두고 있던 험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 있죠. DIY로 인테리어 설비를 사놨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다든가, 공간 배치를 집안에서 다시 하느라 무거운 가구를 날라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었다든가, 그리고 사놓은 커튼을 교체하고 다시 달아야 되는데 역시 또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다든가, 대청소, 그리고 또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거래처에 가가지고 싫은 소리 좀 하고 미수금을 받아와야 된다든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용기가 안 나는 그런 일들 있죠. 이런 거를 이때 화성이 시리우스랑 만날 때 하면 좋고요. 또 캠핑처럼 캠핑이 좀 그렇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재미로 사소하는 고생에 가깝잖아요. 따져보면 그래요.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캠핑처럼 이렇게 사소하는 고생도 이때 하면 좀 더 재밌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리우스가 좀 그래요.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하는, 꼭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때 하면 효과가 오래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면 이때 하면 나중에 다시 반복하지 않고 오래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노는 일을 하면 좀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3일 후에 목성이랑 토성이 4월 25일에 컨트렌티션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이 아니고 이거는 분점이죠. 춘분이랑 추분, 선을 잇는 가상의 선에서 거울상으로 딱 마주보는 거를 컨트렌티션이라고 하는데, 이 목성하고 토성은 20년에 한 번 만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육각, 삼각, 사각 맺는 게 이게 몇 년에 한 번인 일이라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목성하고 토성은 만나는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귀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4월 25일에 벌어진 목성 토성 컨트렌티션은 20일부터 30일까지 한 10하루 정도 유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데 백양궁 목성이랑 쌍호궁 토성이잖아. 그러니까 토성은 목성이랑 만나는 게 편안한데 목성은 토성을 극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한테는 좀 괴로울 수 있어요. 반대로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한테는 애쓰지 않아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목성 토성 특유의 약간 부동산 관련 기획이나 가계약 같은 걸 하기에 적절한데, 그러니까 되게 컨티넨티시아니까 막 지금 목전에 닥친 그런 일은 아니거든.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스테이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딱 방점을 찍고 싶은데 해두면 좋긴 한데 너무 조급하게 하면 뻑이 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목성이 토성을 펄루드로 두는, 리적션 루드로 두는 그 배경궁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나가면 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뭐라고 그래야 돼. 성난 고양이를 달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에 금성이 오리온 자리 베타성이죠. 리겔이랑 만납니다. 이게 4월 25일 밤부터 26일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금성 리겔 조합은 소개팅이나 선에 최적화되어 있기로 유명하죠.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때 소개팅이나 선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분은 그러니까 뭐 평일이다 보니까 이날 직접 만나진 않아도 뭐 부탁을 하고 소개받고 연락을 트고 카톡 한번 보내고 이런 뭔가 일련의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도 이때 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4월 30일에 금성이 지나가면서 오리온 자리 감마성이죠. 벨라트릭스랑 만납니다. 4월 29일 오후부터 4월 30일 오전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자, 금성 벨라트릭스는 둘 다 자제가 잘 안 되는 별들이다 보니까 성질대로 너무 질러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만큼 해야 되는데 평소보다 좀 과하게 지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후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성질을 내야 될 땐 내야 돼.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된다고. 근데 평소보다 좀 너무 힘이 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오버하지 않게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혹시 일상 루틴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아주 가끔만 하는 일들 있죠. 그러니까 뭐 경사나 행사 같은 거 치르는 거 있잖아요. 뭐 10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는 오히려 이날 하면 좋습니다. 추픽거리지 말고 이날 그냥 확 밀고 나가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 없는 행사나 이벤트, 약간 용기나 약간 오버하는 게 필요한 행사들 있잖아요. 약간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이 약간 관종처럼 나대야 되는 약간 사람들 앞에서 광대 노름을 하거나 큰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뭐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는 오히려 금성 벨라트릭스가 만나는 이날이 딱 적당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하던 일을 반복한다? 그런 일엔 별로 적합하지는 않죠.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3년 4월 후반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